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에서 지난해 이맘때쯤에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5,000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올해에도 시민 곁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 모시고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뮤지컬 영화제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감독님. 네. 저희가 이름이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니까요. 아, 충무로입니까? 네, 당연히 이제 뮤지컬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네. 일반적인 영화제들이 영화 상영이 주된 프로그램이라면은 저희는 물론 영화 상영을 하지만 동시에 영화와 공연 장르, 특히 뮤지컬과 결합해서 영화와 무대가 만날 때 어떠한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는 영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 스크린하고 뮤지컬이 만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본 사람들은 잘 연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독님. 예를 들어서 저희 영화제 프로그램 중에는 개막작 같은 경우에는 고성 영화 상영을 하면서 30인조 재즈 밴드가 라이브로 연주를 해서 거기서 무대 올라와고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그 영화의 영화 음악을 라이브로 즐길 수 있고요. 또 라라랜드 뮤지컬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단순한 상영이 아니라 관객들이 코러스와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얼롱 상영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과 영화가 결합하는 것들을 실험하는 영화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 아직 그 뮤지컬 영화제 보지 못했습니다만 보게 되면 그 안에 푹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네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뮤지컬 영화만의 매력이라 그러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감독님? 아마도 최근에 라라랜드를 보신 관객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분들이면 느끼셨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 안에 음악이 있고 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노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희노애락과 드라마를 전달하는 점이 그리고 거기에 춤까지 곁들여질 때 종합적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뮤지컬 영화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감독님은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셨습니까? 저는 사실 뮤지컬 영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오히려 부끄럽지만 뮤지컬 영화제를 하면서 뮤지컬 영화의 매력을 새삼스럽게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뮤지컬의 좋은 점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뮤지컬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고 또 많은 뮤지컬 영화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레미제라블처럼 어떤 사회적인 메시지가 들어가기도 하고 해서 한마디로 영화가 종합예술이라면은 뮤지컬은 그 종합예술을 또 한 번 종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감독님 보시기에는 예술적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뮤지컬 영화가 굉장히 드물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도의 예술성을 요구하거든요. 영화로서의 완성도를 뒷받침하는 기술적인 인프라 또 인력들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렇겠네요. 우리나라만 해도 뮤지컬 영화가 사실 다른 장르에 비하면 굉장히 드물거든요. 거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 무용, 연기 이런 모든 부분에서 충분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뮤지컬 영화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뮤지컬 영화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영화제인데 그 작품이 영화제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작품이 있습니까?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다른 영화제와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바로 그쪽인데요. 일반적인 혹은 고전적인 영화제의 컨셉트는 신작 영화들 중에서 그 영화제의 성격에 맞는 영화들을 출연하는 것이라면은 뮤지컬 영화는 사실 그렇다면은 영화제를 할 만큼 충분한 영화들이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그것을 역으로 신작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컨셉을 정하고 그 컨셉별로 신작과 고전 영화를 적절하게 배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영화 상영뿐만이 아니라 영화와 다양한 퍼포먼스가 결합하는 이러한 쪽으로 영화제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럼 1회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했었죠, 1회는요? 아무래도 1회다 보니까 관객들이 어떤 영화를 더 좋아할지 또 어떠한 영화를 트는 것이 뮤지컬 영화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옳을 것인지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면은 작년에 저희가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욕심을 좀 내고 있습니다. 1회 때는 좀 전문성이 강화됐었던 건가요, 그럼? 1회 때는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은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했는데 특히 지난 1년 사이에 뮤지컬 장르가
라라랜드라는 영화의 흥행과 또 아카데미상 수상 등으로 해서 굉장히 일반화됐거든요. 네. 또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뮤지컬 영화들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돼서 어쩌면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영화를 할 수 있었고 그러한 뮤지컬 영화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고전 영화부터 아주 엄선한 최근작까지 이렇게 뮤지컬 영화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네. 성찬을 차려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그럼 구체적 내용을 한번 좀 네. 감독님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 키워드가 그 바포시하고 라라랜드라 그러는데요. 바포시는 하여튼 뭐 뮤지컬 연출자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키워드가 설정됐는지. 바포시는 네. 1927년생이고 1987년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올해가 탄생 90주년. 네. 그리고 세상을 뜨신 지는 30주년이 되는데 네. 뮤지컬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이죠. 네. 시카고의 원작 연출자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또 그 밖에 안무가로서 네. 뮤지컬 연출자로서 큰 족적을 남겼는데 네. 동시에 또 이분은 영화 감독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네. 소재로 했던 자전적인 영화 올댓 재즈랄지 또 뮤지컬 영화의 고전으로 꼽히는 캬바레 등 이런 여러 가지 영화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와 뮤지컬을 동시에 추구하는 저희 영화제에는 더할 수 없이 딱 맞는 네. 그러한 인물이라서 저희가 회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분의 출연작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화 시카고의 원작이 되었던 1927년작 무성영화 시카고를 라이브 재즈 밴드가 연주하기도 하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시카고도 상영을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 라라랜드는 라라랜드를 좋아하시는 팬들을 위해서 혹은 아직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영하면서 동시에 싱얼롱 상영을 하는데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한 번, 네.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야외에서 야외에서 합니까? 네, 야외에서 한번 싱얼롱 상영을 하는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야외면은 저쪽인가요? 어느 쪽이죠? 가운데 있는 어울림 광장인데요. 아, 예.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외이긴 하지만 네. 위에 이렇게 다리가 지나가는 밑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공간입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야외 상영은 저희가 25일부터 네. 5일 동안 그러니까 매일 저녁마다요? 수목금토 저녁마다 저녁 8시에 이제 대귀에수 용가리 50주년 상영도 있고요. 한국 최초의 괴수 영화죠. 또 라라랜드 싱얼롱도 있고 또 두 번째 달에 판소리 춘향가 밴드 공연도 있고 이렇게 영화 상영이 계속되는데 상영 전 7시 반부터는 플래시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전공 학생들이 네. 야외에서 분무를 펼치는 노래와 함께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도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네, 야외 행사는 중요한 무료거든요. 야외는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DDP에서도 보면은 주말에는 밤도깨비 시장인가요? 야시장도 같이 열리고 하니까 아마 더운 여름에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또 가족 단위로 즐겁게 축제를 음미하실 수 있는 25일부터 그렇죠. 화수목금토. 네. 예, 중요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무료입니다. 그 개막작과 폐막작이 지금 개막작은 그 시카고 1927로 그렇죠. 됐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바포시의 대표작인 네.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가 또 영화화돼서 네.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또 유명한 영화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27년작 무성영화 시카고를 저희가 상영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요. 네. 조윤성 재즈 피아니스트가 약 40곡에 달하는 삽입곡을 직접 작곡을 했고요. 그것을 30인조 재즈 오케스트라가 라이브로 영화 전편에 걸쳐서 쉬지 않고 연주하는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예. 공연이자 동시에 영화 상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화제에서 1회 영화제 때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공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무대를 라이브로 찍어서 극장에서 상영하는 요즘에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또 클래식 오페라 공연 등이 많이 그렇게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영화제에서도 레미제라블 또 미스 사이공 이 두 작품의 25주년 공연 영상을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상영하게 되는데요. 특히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이 라이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음향이 정말 공연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공연을 보는 듯한 현장감도 있고요. 또 오히려 실제 무대 공연에서는 멀리 앉으면 잘 보이지 않는 네. 표정이랄지 또 관객들의 반응 정말 그 현장감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폐막작도 저 개인적으로 익숙한 작품입니다. 네. 레미제라블.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그런 면에서 예. 폐막작은
레미제라블 25주년 기념 공연인데요. 또 이 작품은 마지막에 보면은 25주년 동안 출연했던 역대 주요 출연진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펼치는데 한번 여러분께 꼭 경험해 보시라고 권하고 그 감독님이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기획하고 다 어떻게 다 모아내셨어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영화제가 규모가 크질 않거든요. 네. 날짜는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22일에 개막을 해서 네. 그다음 주 30일 일요일에 폐막을 하니까 뭐 부산영화제보다 하루 짧은 굉장히 마라톤 일정인데 네. 반면에 영화 편수는 31편이고요. 네. 공연은 약 13번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막 쫓기면서 영화를 보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영화제를 즐기고 또 우리 영화제를 이끌어 나가는 스태프들, 또 네.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자원활동가들도 영화제 기간 동안에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작품 수에 비해서는 좀 여유 있게 일정을 잡고 있죠. 그 댄스컬 네. 예, 개막식에 볼 수 있다 그러던데요. 네, 개막 축하 공연인데요. 축하 공연이니까. 네, 저희가 길게 하진 않고 네. 개막식 도중에 약 20분 조금 덜 되는 네. 안무가로서의 바포씨를 조명하는 그래요. 예, 뮤지컬에서는 또 포시 스타일이라는 춤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의 댄스컬이라는 표현은 이제 댄스 플러스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인데 춤 위주로 되는 네. 일종의 미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감독님이 아까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으로요. 지금 8개 섹션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뭐 작품은 31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8개 섹션이 어떤 겁니까? 네, 뭐 자세한 작품에 대한 내용은 예. 여러분들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거나 예. 저 팜플렛에 참조하시면 될 텐데 예. 개폐막을 제외하고 우선 신작들을 소개하는 더 쇼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최근의 뮤지컬 영화들, 또 라라랜드나 싱 등의 영화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전을 소개하는 클래식 섹션. 여기에서는 라라랜드의 어떤 그 원작이 됐던 영화들, 그리고 고전 영화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랄지, Singing in the Rain, 또 프랑스 뮤지컬 셀브리의 우산.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네, 올드 팬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들이 포진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트윈픽스라는 섹션에서는 레미제라블을 영화 레미제라블과 그리고 공연 영상 레미제라블을 2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 연속해서 보신다면 좀 너무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공연은 공연대로 또 영화는 영화대로의 독특한 느낌이 있겠죠. 그 밖에도 우리 영화제가 충무로 한국 고전 영화의 그 경의를 바치는 충무로 리와인드라는 섹션에서는 흥부와 놀부라는 인형극 영화를 라이브로 그것도요. 젊은 국악인들이 어린이 국악 뮤지컬 형태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상영과 공연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개수 용가리 상영이 있고 또 2번째 달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영화제에서 바포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해외 포럼과 그리고 우리 영화제 또 한국의 뮤지컬 영화는 불모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재능들을 발굴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탤런트 M&M. 그 탤런트 M&M은 어떤 겁니까? 탤런트는 재능이란 뜻이고 M&M은 특정 상품이 아니고 무비 앤 뮤지컬의 준말인데요. 무비 앤 뮤지컬.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영화 제작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단편 영화, 중편 영화에 저희가 제작 지원을 하고 또 멘토링을 지원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영화제 때 상영하고 또 그 제작자들과 멘토분들이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독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뭐 예술 쪽에 뭐 상당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상당히 내용이 그동안에 축적된 과정이 결과한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로 어떻게 발전될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영화 산업이나 영화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는 것은 뭐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뮤지컬도 장족에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영화가 발전해온 과정과 뮤지컬이 지금 막 기운을 얻고 있는 상황이 함께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은 산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뮤지컬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 뮤지컬 영화제의 주체는 중구문화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구문화재단이요? 중구문화재단이요. 서울에. 그래서 공공성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외 상영을 다 무료로 한다거나 그리고 작품 선정에서도 시민들이 아주 흥겹게 즐길 수 있는, 물론 영화제가 전문성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문턱을 낮추고, 제가 생각하기에 뮤지컬 영화제가 한편으로는 뮤지컬 영화나 또 창작 뮤지컬 제작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뮤지컬 영화제니까 뮤지컬 영화 팬들을 위한 영화제가 아니라
좀 뮤지컬이 좀 낯선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부담 없이 뮤지컬 영화를 보면서 뮤지컬의 재미를 느끼시고 네. 반면에 뮤지컬 팬들은 뮤지컬 영화를 통해서 영화의 다양한 면모에 심취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문화재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서 그러면 현재 이 뮤지컬 영화제를 많이 주최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구문화재단 산하에 있는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 영화제를 이제 주최하고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독이 좀 뮤지컬계라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연극계, 영화계 하듯이 뮤지컬. 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쪽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뮤지컬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네. 한 3년 전부터 네.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네. 당연히 뮤지컬 쪽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예. 뭐 문외한이지만 공부도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영화가 한때 굉장히 문화 쪽에서도 좀 뒤처진 쪽에 있다가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거기에 영화에 뛰어들었던 젊은이들의 열정과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뮤지컬이 딱 그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질투가 날 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뮤지컬계이고 네. 그쪽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재능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들의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네. 아마 한국 영화가 지금 세계 영화 시장과 영화제에서 인정받듯이 뮤지컬도 그에 못지않은 말하자면 지금은 뮤지컬 그럼 모두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를 런던을 생각하지만 네. 제3의 뮤지컬 중심이 생긴다면은 한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뭐 효자 산업이 잘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되고 있지만 더 발전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감독님께서 추천할 수 있는 작품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가지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워낙 저희 영화제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네. 여러분들이 선정하시면 되겠는데 네. 조금 덜 알려진 작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네. 것은 딱 두 편의 신작 뮤지컬 영화가 있거든요. 스페인에서 온 At Your Doorstep이라는 영화와 네. 그리고 호주 영화인 이모더 뮤지컬인데 전작은 뮤지컬이라는 틀 속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네. 있는 영화이고요. 네. 또 굉장히 서정적이고 노래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모더 뮤지컬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성장 드라마인데 이것이 록 뮤지컬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독특한 그런 10대의 감성을 담고 있어서 두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화적인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년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내년에도 계속 또 이 영화제를 해나가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네. 저희가 영화의 완성도 같은 것을 볼 때 많은 신작들을 소개하기가 좀 금년에는 어려웠습니다. 워낙 뮤지컬 영화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데다가 그렇지만 아마도 라라랜드의 성공으로 인해서 네. 뮤지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니까 네. 아마도 내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뮤지컬 영화들이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뮤지컬이 아닌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 뮤지컬이나 뮤지컬 영화제의 가능성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뭐 예술 감독이시고 또 실제로 한예종의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봤을 때 이 뮤지컬 영화라는 장르가 향후에 어떤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세요? 요즘에 네. 화두가 되고 있는 말 중에 융합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네. 뮤지컬이야말로 그러한 융복함 장르에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도 그 영화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화를 보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맥락이요. 네.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것을 필름 콘서트 형식으로 본다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뮤지컬 영화가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네. 어쩌면 하나의 새로운 공연이자 영화의 상영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우리 예술 감독님이 완전 딱 꽂히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아주 꽂혀 있습니다. 자, 영화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되나요? 어떻게 네, 하면 되죠? 영화제는 저희 영화제가 상영하는 곳은 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영화 상영과 네. 개막식 그리고 중극장에서 공연들이 있고요. 그리고 CGV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에서 네. 영화 상영이 있고 메가박스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한번 심야 상영이 한번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DDP에서는 야외 무료로 공연. 야외 상영과 공연이 있습니다. 화수목금토 예, 저녁 8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 김홍준 예술감독이었습니다.